안녕하세요. 미술만평 시진캐차 박정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저의 미술만평은 아마 뜨문뜨문일지 모르겠습니다. 몇 회에 걸쳐가지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미술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작권이 있거나 초상권이 있는 것들은 직접 장면을 보여드리긴 어렵지만 말로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1988년도 처음 등장한 다이하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영화 속의 미술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도시를 정전시킨 다음에 악당들이 건물 금고를 폭파합니다. 금고문이 열리는데 드가의 작품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에드가 드가의 1837년 작품 무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요즘 가격으로 따지자면 못 잡아도 200억이 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다이하드라는 영화에 등장했을까요? 금고에 돈이 많다는 걸 알리기 위한 방법이었을까요? 불상도 나옵니다. 제가 영화보다 캡처한 이미지입니다. 드가는 무의를 좀 많이 그렸죠. 평생 1000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 600점 이상이 무의였습니다. 여기에 사진도 잘 찍었죠. 사진을 사용해서 그림을 잘 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재밌는 거는요. 드가는 유명해지고 싶지만 알려주고 싶지 않다는 이상한 말을 남깁니다. 이 영화를 감독한 존 맥티니언의 감독 다른 작품들 붉은 10월이나 13번째의 전사 이런 영화를 비교해보면요. 드가의 작품을 그냥 넣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80년대 중반의 미국 사회가 레이건과 고르바초프가 서로 만나면서 동서냉전이 박을 내는 시기죠. 얼마 있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죠. 전초적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테러리스트의 명분을 가지고 건물을 장악했는데 알고 보니 돈을 위한 악당이더라. 이러한 악당의 타겟이 된 건물 주인이 일본인이더라. 악당의 리더가 독일이더라. 이런 설정은 충분히 미국스러운 영화의 전철을 깔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웅주의 영화가 다 그렇듯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씁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몇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천 명이 죽어도 신경 안 씁니다. 배트맨, 슈퍼맨, 원더우먼, 마블서 나오는 거 보면요. 큰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 안에는 수백 명의 사람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게 미국적이죠. 아마도 이러한 시기에 미국과 세계과의 관계가 범상치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의 이익을 끌어들일 때 상호 보완적이긴 하지만 주도권 언제나 미국이 가지려고 하죠. 영화도 이러한 미국의 사상과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본의 부호가 수장한 프랑스화가 드가의 작품을 보여주면서 일본의 경제적 크기를 조롱합니다. 여기에 불상이 인도의 것인지 동양의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영화를 보면서 뭐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느냐, 설마 그랬겠느냐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흑백 영화 중에서 로마의 휴일 다 기억하시죠? 공주하고 기자하고 만납니다. 도망을 가죠. 스페인 광장에 나와 진실을 기억하죠. 공주와 기자의 만남이 진실과 거짓이라는 코드로 등장시켰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조각품 속의 손일 뿐이라는 거죠. 조각품 안에서의 손은 진실이거나 거짓이거나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김기덕 감독의 파란 대문이나 나쁜 남자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28세에 요절한 에곤 실레라는 화가의 누드 작품이 등장을 합니다. 창녀인 지나와 미술대학생에 있던 선아와 28세에 요절한 에곤 실레의 누드 작품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궁금하시면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영화 속의 미술품은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미 없이 등장하는 것 대단히 많지만 그래도 감독의 욕권과 의지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등장을 시킵니다. 또 하나는 뼛속까지 감독이라면은 작은 소품 하나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PPL을 쓰지만 말입니다. 영화 얘기 간혹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